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됐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는 검찰의 전설이라 말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그 판결 이후에 또 이전의 모습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모습 보이고 있죠? 네,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제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이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법원에 법정에 들어갈 때는 별다른 말 없이 또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덤덤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에 임했다 이런 얘기가 확인됐습니다. 자, 혐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오늘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고 성완종 경남지 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있고 이제 고 성완종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윤모 부사장을 통해서 네. 정치자금 1억 원을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오늘 저 법원에서 얘기 나온 거 보니까요. 판결문은 제가 좀 봤습니다. 1심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 추징금 1억 선고됐습니다. 이게 법정 구속까지 가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바로 네. 이제 그 법정 구속을 하면 이제 구치소로 가게 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처럼 유죄 판결, 특히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장기간 이제 그 공직에 헌신해왔고 또 현직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판결문 역시 보니까 이런 대목이 보이네요. 아, 이렇게도 판결하는구나 싶은데요. 일단, 자, 반성하지 않고 있더라, 홍준표 지사가. 그래서 집행유예형 주지 않고 실형 선고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형의 양정, 즉 양형이라고 하는데요. 양형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제보자가 이제 그 돈을 중간에 건네뒀다라고 하는 그런 윤모 씨가 허위로 사실을 꾸며낸 것이고 또한 심지어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즉 배달하고 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다 재판부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네. 돈이 1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범이고 뭐 1억 원이면은 집행유예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저기 중간 역할을 했던 윤모 부사장. 네. 거기한테 이거를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네. 우리 보좌관이 받은 걸로 좀 해달라. 네. 이렇게 했던 그런 다시 말하면은 중간 전달자한테 네. 다른 식으로 해달라고 효율을 했던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그 전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홍 지사의 진술, 받지 않았다고 하는 진술이 믿기가 어렵다라고 네. 판단한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전혀 자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걸 보고 네. 반성의 기미도 없다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징역 3년 이렇게 집행유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그동안 보면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여의도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의원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1억을 전달했다. 이것이 일관된 진술인가 하면 그런데 전에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이 전달자인 윤모 부사장이 내가 지하 주차장에서 줬다 이런 진술도 인터뷰에 나온 대목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지하주차장이 거기 문이 네. 공사 중이어가지고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약간 착오 이런 부분은 설령 피고인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전달자가 잘못 진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이 설령 좀 약간의 착오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맞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 오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함 유지된 것 같은데요. 내가 검찰의 전설인데 나 무죄 자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검찰의 전설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나한테 한 짓도 아주 몰염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참겠습니다. 판결 이유설시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일, 응? 돈 만든 흔적도 없고 온 경로도 엉터리고 그런데 그걸 1년 6개월 실형 살아라 그 판결을 받고 어떻게 납득을 하냐.
자, 정치인들 이제 자신과 판결 관련해서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건 경우가 많은데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판부에 내가 받긴 받았는데 좀 선처를 해달라. 그러면 실형은 안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일반적인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선처를,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혐의를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또 한편으로 네. 홍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이 무려 8명이었거든요. 네네. 그 8명이나 됐는데 그중에 자기 1억은 7억짜리도 있고 3억 원짜리도 있고 네. 심지어 뭐 2억짜리도 있고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억짜리 딱 하나 있는 그 자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네. 3천만 원으로 지금 실제로 이제 그걸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걸려 있는 8명 사람 중에서 네. 비교적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사람들이 네. 결국은 유죄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불기소 처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두 사람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홍준표 지사 보면요. 실제로 나 말고는 모두 다 친박 아니냐. 엉뚱하게 내가 왜 끼었냐. 난 실세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돈을 줬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노상강도 당했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노상 강도당한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부시었는지. 자, 저 얘기죠.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두 네.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성완종 전 경남교회 회장이 네. 사실 여러 사람한테 돈을 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사실 홍 지사한테 준 돈이라고는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유죄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왜 나만 잡니 하는 그런 네.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장면이죠. 성완종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글썽하면서 자신이 했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경향신문 부장과 통화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지사에게 돈 줬다는 얘기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2년쯤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경남지사 홍준표 있잖아요. 2000 당 대표 나왔을 때,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6월 달쯤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자, 성완종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한나라당을 너무 사랑해서 1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대목을 찝어서 오늘 홍준표 지사는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 그것 소개해드립니다. 성완종이가 홍준표한테 돈 준 이유를 경향신문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당을 사랑하니까 손이 됩니까? 나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불전에 돈 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 돈 바친 돈도 아니고 왜 나한테 돈을 줘? 그래서 내가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봐라. 뭐 내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결국 쟁점은 다음 재판 가서 만약에 유죄가 유지되면 그때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사실 네. 항소심에서 네. 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바로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고 네. 홍준표 지사가 또 다시 대법원에 항소할 거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은 아무래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 홍준표 지사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만 처벌받는 데 대해서는 좀 형평상 억울하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편으로 같은 사안에 있어서 네. 지금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받고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저걸 전달해 준 사람 네. 윤모 부사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윤모 부사장은 자기가 한 행동에 비해서 네. 상당히 센 형량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춰볼 때 센 형량을 받았다는 윤모 부사장의 비춰볼 땐 홍준표 지사의 양형은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홍준표 지사한테 이 돈을 내가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냥 내 생활비로 썼다. 네. 그분이 나한테 그냥 좀 요새 생활 어려우니까 좀 쓰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했더라면 네.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진실을 밝힘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예상 밖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마땅한 결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홍준표 경남지사 일단 1심에서 유죄가 판정이 났다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봅니다.